문제는 여러분들 14쪽부터 있는 그 내용이고요. 책으로, 그러니까 14쪽에 있는 내용은 그림만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으로는 자 546쪽부터 그 뒤편에 562쪽에 있는 그죠? 태극에서부터 사상 8괴까지,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나오는 24절기까지를 쭉 공부를 해 나가실 겁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허신의 육서법칙 공부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한자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글자를 가만히 봤더니 자 6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다시 말해서 일단 물상, 다시 말해서 물상과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서로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일, 다시 말해서 물건을 자 본떠서 만드는 것이 상이 되고, 일에 대해서 일을 표시한 것이 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형과 물건을 본딴 것이 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의 과정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 지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형과 지사는 뜻글자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글자들입니다. 요 두 가지가 뜻끼리 합치거나 하나는 어쨌든 뜻을 담으면서 소리가 서로 합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뜻만 합치는 경우를 회의라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뜻을 한쪽은 소리를인데 실제적으로 소리에도 왜 그 소리를 썼는가는 역시 뜻이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형성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글자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글자들을 이리저리 전용하여서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려도 보고 해가지고 만드는 글자가 활용이라 그랬죠. 전주 문자가 있고 임시로 빌렸다라고 하는 가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글자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글자의 꼴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그럼 한자는 우리가 볼 때 뜻글자, 소리글자하고는 다르게 동그라미가 없이 점과 선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것을 오늘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신이 제대로 짚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간과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뜻글자를 해석하는데 자기 멋대로들 글자 왜 이 글자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멋대로 뜻을 지어내는 그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적으로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연령 비연령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상형과 지사를 이루게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선과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선과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살기도 하지만 뭐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냥 이 세상 한 세상 태어났으니까 조금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공부도 좀 하고 안 그러면 뭐 대충 살거다 그러고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이왕 태어났으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뜻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나는 누구일까? 그죠? 도대체 나를 위한다는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뭘까 하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참 끝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만물이 있고 이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신령스럽다, 가장 최귀령이다, 가장 어쨌든 신령스럽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람도 물건 가운데 하나죠? 아니에요. 사람도 물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나마 조금 낫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 인자에서 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물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 인물 나오면 사람과 물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물인 그럼 물건과 사람, 물건 가운데 사람이다 그럼 물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만물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가만히 봤더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전부 다가 땅에 붙어 있죠. 전부 다 땅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모든 물건은 다 태어나서 점점 자랐다가
나중에 늙어서 그 다음에 다 죽는 과정이 있죠. 도대체가 왜 이렇게 생장수장의 원리가 어디서 태어날까? 어디서 나올까라고 또 가만히 봤더니 무엇 따라서 나고 살고 죽고 하던가요? 세월 따라. 그죠? 세월 따라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죽지만은 또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고 그러면은 요 과정이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을 또 도대체가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또 봤더니 우리 땅바닥에 붙어있는 물건들 말고 또 고개를 올려서 저 위에 봤더니 뭐가 나와요? 해와 달이 나오죠. 밤중에는 별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죠? 만물이 파릇파릇 싹트고 그 다음에 그 여름에 무럭무럭 자랐다가 가을에는 오색 단풍 들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겨울에는 마치 다 죽은 듯이 땅속으로 들어가죠. 바로 이것을 연구한 것이 자 옛날 사람들이 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채취 생활하느라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다가 짐승한테 잡혀 먹히고 그 다음에 추위를 미리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얼어 죽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면은 대책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휩쓸려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 고생 좀 끝내야 되겠죠. 그만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뭐 때가 되면 따뜻해지니까 만물이 싹 트니까 요때쯤에서 우리도 씨를 좀 한번 뿌려보고 저 돌아다니는 가축들 어떻게 좀 길들여 가지고 그죠? 길들인다는 결국 우리에다 한번 가둬보는 거죠. 이 짐승 저 짐승 뭐 워낙 사나운 것들은 못할 것이고 개중 좀 순한 놈들 잡아다가 우리에다 가둬놓으니까 어떤 놈들은 거기에서 순해서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살면 되겠다 하고서는 그런데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언제 정확하게 농사를 짓느냐 그죠? 언제 씨 뿌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아무 때나 씨 뿌린다고 해서 다 뭐 가을에도 씨 뿌리면 싹은 나긴 나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다라고도 공부하는 것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냥 죽지 말고 중간에 나도 꽃 좀 피우고 열매도 좀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 먹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게 이른바 삶다운 삶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거기까지 일단 이 공부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싹 틔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야 그러면은 저 하늘에서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앞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죠. 그런데 여름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태양이 정동쪽에서 떠서 내 머리 위로 해서 이렇게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 해와 달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만 갖고는 그날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 날마다 밤에는 또 환하게 밝혀주는 달이 있는데 그 달이 모양이 어때요? 매일매일 변하죠. 자, 이제 도해지에서 살다 보면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달 없이도 그냥 뭐 슈퍼 가면은 해 없이도 슈퍼가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겨울에 뭐 딸기도 나오고 하니 실제로 겨울에 딸기 다 나오고 정작 딸기 먹을 차례 딸기 하나도 구경 못 하죠. 황당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지금 고생하면서 그 행복하다고 살고 있어요. 그죠? 사람은 좀 쉽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들 어렵게 사는지. 그래서 아 이거 다른 뭐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하늘에 일단은 저 하늘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하늘에 따라서 하늘의 저 해와 달의 모양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더워졌다가 추워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천자문에 나오는 저 한래서왕이라는 건데 근데 글자는 없고 뭔가를 표시는 해야 되고 매번 다 그림으로 그리자니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게끔 같이 알아야 우리 언제 좀 떨어져 있어도 요때쯤 되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씨를 뿌려라 라고 나올 테니까. 자 다행히도 인류 문명사에 항상 보면 대단한 우리가 흔히 서구적으로 표현하면 대단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천재가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천재하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천재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뭐예요? 재능을 부여받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뭐예요? 우리는 천재예요. 그죠? 하늘로부터 다 재능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이제 그 개발해 주느냐인데,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서는 천재라는 말 안 써요. 그죠? 특별히도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꽃 피웠다. 그래서 영재, 그 재주를 꽃 피웠다라고 하는 영재 개념입니다. 그죠? 너만 천재냐? 나도 천재예요. 그죠? 이게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요걸, 이 재주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너나 없이 다 재주는 조금 노력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재주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까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성인. 황하문명권에서 이 성인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안 알아줘요. 그죠? 성인 그러면은 기독교 쪽에 있는 예수나 저 마호멧이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에요. 우리 황하문명권에서 얘기하면 성인의 반열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성인들은 백성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대단히 편하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성인들, 근데 정작 자기네 나라, 자기 쪽에 있는 성인들 잘 모르죠. 복희씨 그러면 옛날 전설상의 인물이나 이 정도로만 표현합니다. 자, 복희씨는 지금부터 6천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이른바 신석기 문명을 이뤄내는 시대입니다. 신석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가 수렵 채취 생활, 떠돌이 생활을 종식하고 뭐냐면은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때예요.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경 사회입니다. 바로 농경 사회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농경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씨를 뿌리느냐, 때죠. 때를 나는 겁니다. 이 때를 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모여 사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모여 사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때를 알면서 그 모여 사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먹을 물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드는데, 자, 이전에는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다니면서 맑은 물만 있으면은 마시고 살아도 괜찮았죠. 그런데 모여 살 때 한 동네를 이루려면은 이거는 이제 물구멍을 내가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구멍을 파면서 동네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동네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우물정일 겁니다. 우물은 아무리 그저 퍼마셔도 늘 그 수위를 유지하죠.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이 퍼먹으면 이 물 어떻게 돼요? 고갈 바닥이 내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일정 정도 지역마다 한 동네마다 우물 하나씩이면 되겠죠. 그죠? 그 동네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물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동네의 한 단위다. 요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요거 하고 요 때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물을 구해서 일단은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저기 있는 물을 수도관으로 연결해서 끌고 올 수도 없고, 지금 상태 대나무를 연결해서, 그죠? 그러기는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 되고, 인류가 오랜 몇천 년 동안 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뭐 땅도 파고 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위치에다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모아서 우물을 파죠. 보통 몇 길을 팠더니 몇 길? 10길. 10길이라는 말도 이제 잊어버리셨죠. 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팔 쫙 폈을 때 이게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폈을 때가 이게 뭐냐면 자기 키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똑바로 우리가 이 평형을 이루어야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 뭐 가느다란 길 갈 때 어디 팔로 조절하죠. 균형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10길을 파는 게 바로 우물인데요. 자, 우물, 그래서 10길을 팠더니 저 안에서 뭐예요? 물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점 하나 딱 찍은 게 퐁당퐁자가 아니라 이게 우물정자의 원글자입니다. 나중에 이게 번거로우니까 빼가지고, 자, 원래는 우물정자가 되는데 빼고 그냥 요게 마치 우물정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이게 원글자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살면 되죠. 몇 집을 지었나요?
8집을 지었겠죠. 그죠? 최소한 요렇게 해서 이 우물을 이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8집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공동체를 꾸리는 거죠. 자,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가 공자도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공자에도 보면 잘 보면 우물정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밑에가 없어지고 이 우물을 몇 집이 8집이 함께 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공자입니다. 그죠? 함께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얘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이것저것 발전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물도 치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결국 이렇게 우물 파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였죠.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예요? 저 논 있는 데까지 길도 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물도랑도 파야 되고 물 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논과 논 사이에는 서로 간에 도랑 경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길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내 땅이니까 이건 내가 할 거야. 너는 여기 손대지 마. 가능해요? 길은 함께 가는 거죠. 그죠?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경우 이렇게 분쟁이 붙어요.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항상 뭐하냐? 싸워요. 자기가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싸움을 말려야 되겠죠. 아무나 말린다고 싸움 듣던가요? 별로 저기 사람들로부터 신망 못 받는 사람에 가서 싸움 말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분란만 더 커지고 잘못하면은 뺨 맞고 안 쫓겨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망과 그러니까 두루두루 저 사람은 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를 뽑게 되겠죠.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네 말에 대해서 복종할게. 그래야 이 사회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여기다 하나가 둡니다. 그죠? 관리자를 두고 네가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적 우리는 농사 짓고 나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당신이 좀 이것저것 주변은 다 좀 손 좀 써 주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자를 그래서 관리자를 하나를 둡니다. 관리자를 하나를 두고 너는 좀 관리만 해줘라.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는 네 가족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공동 출연해서 너 줄게. 얘기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 지도자가 되고 세금 거두는 게 다 그거죠. 이게 그저 가장 이게 원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한 한 마을 단위가 지금은 아까 제가 8집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요집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관리자집까지. 몇 집이에요? 9집이죠. 옛날에 이제 남편, 세대주, 지아비를 대표로 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부. 그 다음에 다시 말해 9집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가장이 되고 이 가장이 요거를 거느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가 되니까 대략 핵가족 제도로 표현하자면은 5인 가족이죠. 부부하고 자식 3명. 거기다가 부모님까지 하면은 살아계시다면 대략 7명이죠. 그러면 대략 한 동네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7, 9, 63에서 그죠? 한 대략 60호 정도가 이렇게 될까? 60명 정도. 그죠? 그 정도가 이 정도 우물 하나를 기본으로 해서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직 돈도 없는, 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농사 지어서 농산물로 모든 걸 다 얘기하게 되고 옷감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면 땅을 아예 이렇게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바로 뭐냐면 공적인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한 사람은 관리 감독자니까 이 사람을 일단 빼놓아야 되겠죠. 모든 일은 8집이 하는 거죠. 8집이 공동 경작하는 겁니다. 이게 공이죠. 그래서 가운데는 누가? 공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공전이 돼서 여기서 거두는 모든 거, 이거 자체는 모든 여기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표현하자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8집이 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서 먹는 거 도시락 싸갖고 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을 위한 거니까 공동경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공동경비로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8집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냐? 가위바위보 해서 내 땅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누가? 나오는 모든 곡식은 전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전이에요. 그러면 아닌데 또 문제가 있는데요. 얘네 집 땅은 좋고 내 집 땅은 저 구석인데요. 이 문제도 문제 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 집의 식구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되냐? 땅을 좀씩 더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몇 가지 단어들을 공부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도가 된다 그러면은 자,
정전법이 기본적으로 경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 집에 병든 사람이나 뭐 등등등등 감안을 해가지고 또 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소 조금 나쁜 경우가 들어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만큼을 더 주고, 그럼 그걸 뭘 행하느냐면 우리가 권도를 행한다 그러죠. 자, 이게 권도와 경도의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학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권도를 권도로서 쓰지 않고, 권도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근거하느냐면 경도라는 원칙 하에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경도를 무시하고 권도만 쓴다 그러면 이거는 권모술수의 모략이 되고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성인성자에 원 글자를 보면은요, 뭘로 돼 있느냐면은 전복자에다가 그 다음에 귀자에다가 바로 우물정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라, 먼저 들어라. 이쪽이 왼쪽이니까 먼저가 되는 거죠. 선이 되죠. 이쪽 글자상으로 항상 이쪽이 동쪽입니다. 먼저가 되고 뒤가 되고, 그죠? 앞이 되면 요게 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신명한테 묻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다 이겁니다. 이 복자는 꼭 점친다라고 할 때 거북점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 의견을 다 모아서 우리가 중을 잡는다 이 소리예요. 저 딱 중을 잡으면서 일단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먼저 듣고 그것을 종합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행한다 그랬어요? 정전법에 의거해서.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백성들에게 고루 베풀어준다 이 소리예요. 아, 그러고 봤더니 선생님 맞아요. 농사농자 하고 그 밭갈경자가 이걸 가는 거군요. 보였죠 이제? 자, 옆에 있는 글자는 뭐냐면 쟁기뢰자입니다. 옛날에 쟁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겠다는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 이제 갈라져 있는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쟁기로 뭘 가느냐? 우물 파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글자 몰랐을 때 우물 파는 거 아니면은 저 밭가운데 뭐예요? 우물 있어가지고 목마르면 떠마시고 그 다음에 가물면은 물 떠서 주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얘기들 할 겁니다. 틀리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밭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더라? 공동경작이다 이 소리입니다. 정전법. 이렇게 나눠진 땅을 함께 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밭가는 거죠. 농사는 절대로 혼자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거의 불가해요. 또 가족노동만 갖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경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한 때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항상 뭐냐면 때를 잘 맞춰야 되죠. 시중입니다. 자, 이 중용에서도 그렇고 유학의 핵심이 뭐냐면 군자는 시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때를 맞출 줄 모르면은 다 허당이에요. 그죠? 너무 때를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때를 뒤로 가도 안 되고 딱 시의 적절하게. 그죠? 그때 때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자, 요때에 맞춰가지고 자, 정자를 썼더니 또 이것도 이 글자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쪽은 동쪽이죠? 이쪽엔 동, 남, 서, 북 항상 이거예요. 가운데 중. 이거 넘어서는 거 없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옛날에 궁궐도 뭐라고 하더라? 구중궁궐 이 표현 쓰죠? 왜? 궁궐 자체도 나라 전체로 보면은 그 나라의 수도의 한가운데죠. 자, 조선을 건국하고 이성계를 건국하고 철저한 이게 성리학 유교를 자, 국교로 내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몇 도? 맞죠? 조선 8도죠. 그 조선 8도 한가운데다 뭘 뒀어요? 한양. 그죠? 한양을 둔 겁니다. 이게 한양이죠. 그런데 또 한양 속에서도 또 가운데가 뭐예요? 서울이죠. 서울인데 서울은 근데 이제 대신에 임금님은 약간 뒤로. 아까 성인성자가 일단 뒤에 성인성자 나중에 글자로 이렇게 되면 글자도 보면 먼저 듣고 말하라 이 소리죠. 먼저 듣고 말하는데 앞장서 있지 말고 임이라고 하는 건 북방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뒤편에서 뒤쪽으로 물러서서 들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양은 서울 한가운데다 두었지만은 경복궁을 건설하는 데는 어디다 뒀어요? 북쪽이죠. 서울하고도 이 북쪽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죠? 북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남면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북쪽에다 뒀는데 우리가 궁궐을 표시할 때 또 뭐라고 하느냐?
궁궐 자체도 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죠. 또 궁궐은 또 궁궐대로 또 안에 가보면 또 여러 이치에 의해서 또 짜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 우물정자 속에 또 정 속에 또 요 형태가 되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궐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하냐? 9겹으로 쌓인, 그죠? 구중궁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양 수도 안에 있는 궁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구중궁궐이라는 말 나오죠? 말은 구중궁궐 한데 구중이 뭡니까? 그러면은 대답 못하면 안 되겠죠. 자, 9구자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 소리예요. 그죠? 단순히 첩첩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아, 정전법의 이치에 따라서 지은 궁궐이기 때문에 구중궁궐입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아셔야 아, 궁궐을 조금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요 두 개만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돼. 무궁무진하게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 나중에 그 유교사회 황하문명관의 모든 법과 제도가 전부 다가 여기에 근거를 해서 나오고 만약에 이 원칙을 어기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는 정치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는 정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얼마라 그랬어요? 실제적인 세금 내는 게 몇 분의 몇이겠어요? 최소한 9분의 1이죠. 근데 최소한 9분의 1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뭐 기독교에서 보면 11조 내라, 11조가 내라. 저기 뭐 전체 한 개, 10개에서 하나 내라 이 소리입니다. 왜 10분지 1이냐면은요. 아까 여기서 가서 일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그죠? 이른바 공금을 가지고 밥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공금을 가지고 여기서 소용되는 모든 농기구 다 쓰고 그것뿐이냐? 자, 농사는 이렇게 해서 저 멀기 때문에 농막을 짓고 나중에 농사 다 끝나고 가을거지 다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읍내로 들어가요. 읍내로 들어가서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겨울에는. 그럼 읍내에 다시 뭐냐면 집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죠? 집터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옛날에 또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있어야 되죠. 축사. 역시 가금류 키울 것.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돼지 키우고. 왜냐하면은 먹고 살게 하면 쌀만 먹고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체전도 가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체전도 가꿔야 되고 짐승들도 키워야 되고 또 옷을 만들어 입으면 따뜻하게 입으려면 뭐도 키워야 돼요? 누에도 지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뽕도 길러야 되고 그 기본적인 경작지를 다 저기다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분지 몇이냐면은 세금은 10분지 1이에요. 자, 이것이 성인의 정치를 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10분지 1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성인의 도, 이른바 우리가 맹자가 얘기하는 왕도 정치가 안 됩니다. 이건 패권 정치가 돼버려요. 그럼 요즘에 우리 내는 세금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꾀꼬리들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월급쟁이들 꼬박꼬박 뭐 나가죠? 소득세 얼마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뭐 하는 데마다 전부 다 세금 붙어서 다 나오죠. 내가 냉장고 한다 사나 뭐 피아노를 한 대 산다 그럼 뭐 특별소비세 딱 붙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춘추시대입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기.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백성들로부터 자꾸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과애로 더 그죠? 요것만 하지 않고 더 거두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난 못 살겠다고 농토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춘추시대에 이르러서 벌써 이미 10분지 2를 거두게 돼요. 요렇게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냐? 네 여기 있는 데서 다시 하나를 더 내놔라 이 소리예요. 요렇게 되니까 백성들 힘드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만약 주로 전쟁하고 하다 보면 국가 돈을 많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내게 합니다. 그 한 10분지 3 내지는 10분지 4를 거두려고 할 때 이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춘추시대 내용인데요. 자, 어쨌든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10분지 1세가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국가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월급 주고 우리가 관리자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잘 운영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잘 운영하라 라고 해서 다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뭐예요?
뭔가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알려줘야 되는데, 자,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해가 어떻게 돌아가냐, 우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낮과 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낮과 밤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쪽이 동쪽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안 잊어버렸죠? 항상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고, 동쪽은 왼쪽이 되고, 오른쪽이 되고요. 자, 이걸 원칙으로 하고, 서양의 요 문제하고 이제 구분할 줄 알죠? 서양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쓰고, 동남, 자, 우리가 서, 북이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것이, 그죠? 해가 뜨니까 하루로 표현하자면 아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한낮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녁때가 되고, 밤이 되는 거죠? 글자 속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글자 아직 설명 안 드렸었죠? 드렸나요? 안 드렸죠? 자, 아침이라고 하는 글자를 먼저 하나, 요것만 먼저 설명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파자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 요렇게 들어가 있죠? 글자가. 왜냐면 여러분 10십자는 아니까. 1을 하면 10 할 줄 알았죠? 1을 했더니 10, 아직도 몰라요? 1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해가 떠서 동쪽으로 1을 했더니 여러분들 몇을 알았어요? 다 천재라 그랬죠? 문일지십. 하나를 들었더니 열을 알았어요. 하나를 듣고 열로 필 줄 알면은 이거는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그럼 알아서 설명하시오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10이라는 의미 분명히 알았죠? 다 펼쳐졌다. 그러면 자, 요거 자체를 하루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1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일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펼쳐갈 수 있다라는 거죠. 펼치는 게 10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태양으로만 표현하자면 10이죠. 하루를, 그죠? 1년을 태양으로만 표현하자면 10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단위로 표현하면 1년이라는 걸 10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래요. 이렇게 10으로 태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때까지. 그런데 태양은 기록하기 어렵다 그랬죠. 매일 정확한 것이 달이라 그랬습니다. 달이 자, 하루 뜨고 지고 하면서 매일매일 모양이 바뀌는데 언젠가 되니까 완벽하게 달이 다시 자기 모양을 찾는 데는 며칠 걸린다고요? 거짓말도 잘들 하셔요. 얼마나 하늘을 안 보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지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는 꼭 어두운 밤하늘에 달을 보십시오. 선생님 아무리 봐도 달 못 찾아요. 그죠? 여기 상계동에 사시는 분들 아무리 찾아도 달 못 찾을 겁니다. 저 큰 도로 나가서 찾아도 잘 안 보여요. 왜? 건물에 가려서. 그러니까 이제 가끔 시골에 가시거나 그러면은 하룻밤 자고 오시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가끔 밤늦게 좀 다니면서 저 야외에서 들어올 때 꼭 밤하늘 보세요. 달의 모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인가. 초생달이 다시 초생달이 올 때까지 며칠? 네. 대략 30일, 29일 이렇게 됩니다. 음력 달력을 보면요. 29일, 30일 달력이죠. 달력이라는 게 뭐예요? 달이 지나간 자리예요. 그죠? 달이 지나간 자리에 따라서 그걸로 날짜를 맞췄다 이 소리예요. 그냥 달력하니까 하얀 종이에다 뭐 하나 써붙인 게 달력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달력은 달이 지나간 것을 기록한 날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달 갖고 살아요? 뭐 갖고 살아요? 밤에는 달이 어쨌든 쉬고 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라고 안 자라고는 뭐에 따라서? 태양. 저 태양에 그죠?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자, 달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데 달은 어쨌든 간에 한 바퀴 30일이 돼야 자기 모양을 찾죠. 그러면은 봄하고 다시 봄 하는데 1년 단위로 해서 도니까, 그죠? 1년 단위로 해서 순환의 법칙이 있으니까, 생장수장이라고 하는 순환의 법칙이 있으니까 1년을 10 하니까 이 속에 달이 몇 번 차고 들어가느냐면은 이제 계산하려면 어려워져요. 그죠? 옛날 성인이 이걸 계산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아직 숫자도 안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표시를 했건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했건 간에
어쨌든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싹 터 나오는 봄이 오기까지 태양력은 우리가 그걸 양력 그러죠. 양력이라고 하는 거. 태양력이 얼마? 365일 소수점 점 지워버리고 366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366일 동안에 달이 차고 지고 하는 것이 29일, 30일이죠. 그게 몇 번이 되냐면 그죠? 나누기 3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몇 번이에요? 12번. 잘 하시네. 그죠? 12번입니다. 10하고 2, 12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 그죠? 태양력으로는 366일인데, 달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12달이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6, 2달 하고 나서 2달 60일이니까 곱하기 6 하면 360이 되는데 하나는 29일이 되는 거죠. 반은. 그러니까 354일이 되겠죠. 그죠? 태양력 366일 속에다가 그래서 1년 12달을 두는 겁니다. 그죠? 1년 12달을 두는데 그런데 태양력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며칠이 남느냐? 차이가 12일이 남죠. 이거 3년 되면은 며칠이 돼요? 곱하기 3년 되면은 이게 계속 1년마다 남으니까 36일이 되니까 3년 되니까 벌써 한 달이 생겨났죠. 30일.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뭐를 둬야 되겠어요? 네, 3년에 한 번 윤달을 두는 삼윤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봅시다. 이미 31달 줬는데 벌써 또 얼마가 남았어요? 6이 또 남았죠? 그리고 또 2년만 지나보세요. 또 12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24일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한 달 또 줘야 되겠죠? 몇 년이 되니까? 5년이 되니까. 그죠? 5년이 되니까 두 번 윤달을 둔다라고 해서 5세 재윤법입니다. 두제자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또 8년 하면 몇 번 둬야 되겠어요? 3번 돼야 되겠죠? 그죠? 3년에 한 번 둬야 되고 5년에 2번 꼴이 되니까 8세 삼윤법 이 이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윤달까지를 두어서 만드는 우리의 그 달력은 무슨 달력이다? 태양력이에요? 태음력이에요? 두 개 섞었잖아요. 두 개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뭐라고 한다? 태양 태음력. 태양 짬뽕. 그죠? 짬뽕 달력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음력입니다. 그래서 짬뽕들 좋아하죠? 비빔밥 좋아하죠? 비비는 거 참 좋아합니다. 태양력이에요. 그런데 서양은 뭐냐? 오로지 뭐야? 태양력이죠. 우리는 달에 맞춰가지고 29일, 30일인데 쟤네들은 지멋대로예요. 그죠? 2월달이 28일. 어떤 사람은 4년마다 한 번씩 자기 생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28일, 29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태양력은 뭐에다 맞추냐면은 계절에다 맞춘 게 태양력입니다. 그런데 태양력을 계절에다 맞추더라도 기본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다? 태음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태음력의 근거에서 1년 12달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1년 12달을 만들고 우리는 태양태음력 해가지고 이제 윤달을 쓰는 거죠. 그래서 태음태양력인데 자, 윤달은 굳이 달력 하얀 거 안 줘도 오늘 며칠이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달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다 하얀 거 없어도 그죠?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섣달 금음날 어디 다리 밑에서 만나자. 연애 가능해요? 못해요? 다리 밑에서 몇 시쯤에? 가능하죠? 왜냐하면 맨날 밤마다 이제 달만 봐요. 아우 저 달이 빨리 섣달 금음날이 되도록 빌겠죠. 그죠? 그때쯤 되면 이제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기본 시간 단위도 대략 2시간 단위죠. 우리는.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대략 2시간 단위니까 옛날 사람들이 늘 약속하면은 2시간 남짓 계산하고 이렇게 서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코리안 타임이 아니죠. 오랜 농사 짓던 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급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화적 기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서구에 갑자기 기계 문명 나오고 막 들여오면서 도대체 쟤들 약속 못 지고 코리안 타임 이렇게 늘 스스로 욕하기 바빴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문화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은 옛날 거 그대로 따라가 다니니까
자, 그래서 1년 12달을 두는 것이 되고 윤달을 두고 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천자문에 왜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나 하면 천자문에 제1절의 내용이 전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공부하면서 이거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초 다 설명드리고 나중에 글을 보면서 이렇지요 이렇지요 하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제돼야 될 게 이거더라. 1년 12달이 돼. 그래서 천간을 뭐라고 한다? 십간 그랬죠? 자, 십간 할 때 십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간자도 보니까 뭐예요? 간자 자체가 주장할 간자죠. 뭐를? 열을 주장하는 거죠. 누가?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여기서 또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천간이 되고 하늘에서 음양의 기운을 땅에다 딱 내려주니까 땅에는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형체, 싹. 그죠? 우리 상형할 때 상은 천상이죠. 천상 열차 분야지도가 상이 돼 1월 성신의 상이 되고 그 상이 음양의 기운을 베푸니까 땅에는 뭐가 생기더라? 형. 그 형체라고 하는 것도 저게 거듭거듭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 따로 놀고 저거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했더니 아까 열 다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상형이 되는 것이 되고, 자, 그래서 지지라고 할 때 땅에서 베풀어지는 것은 이제 마침내 뭐가 생겨난 거예요? 형체가 생겨난 거죠. 형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럼 열이 베풀어지니까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거 또우자예요. 또우자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지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십간 십이지라고 하는 것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겁니까? 지극히 이런 걸 자연한 이치다 그러죠. 지극히 자연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저 좋아하는 말로 보면 지극히 뭐야? 천문의 이치에 의해서 천문뿐인가요? 천문과 지리죠. 천문과 지리. 천문과 지리를 우리 뭐라고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모르고 사는지 봅시다. 그죠? 요렇게 읽으면 뭐예요? 요렇게 읽으면 뭐예요? 네. 천간지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물리가 담겨 있다 이 소리죠. 그죠? 물리입니다. 이 물리 그랬더니 어떤 분은 선생님 그 물리학이죠. 맞죠? 이 물리학이죠. 땅에 있는 것은 물리가 되죠. 하늘에 있는 건 천문학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대학이 서구대학 딱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종합학문인데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죠. 그죠? 문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이 상학적인 거, 이과 그러면 형이 하학적인 거 이렇게 표현하죠. 됐나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학은 이거를 다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하면은 이제 물리가 트이고 모든 물건마다 또 물리 이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걸 종합해서 물리가 트인다라고 할 때 두 법칙으로 읽을 때 그죠? 자, 이거는 문리가 되고 이거는 물리가 되는데 그대로 이건 읽기만 하면 돼. 이거는 니은 리을 자음 접변 현상이라서 읽기는 또 이렇게 읽어지죠. 그러니까 같이 제가 물리라고 할 때도 이 물리를 얘기하는지 이 물리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가 트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 독서백편 의자연이라 글을 잘 몰라도 100번만 읽으면 뜻이 저절로 깨우쳐진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안 깨우쳐집니다. 왜? 이 이치를 이 물리가 트이지 않고는 안 돼요. 그죠? 왜 하늘인지 왜 땅인지 글자만 가면 절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 제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그죠? 이 물리를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외우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건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차츰차츰 그런 방식으로 제가 조할 때 그럼 10이라고 하는 거 하루를 표현할 때 그랬죠. 12대로 표현하죠. 1년은 12달로 표현하죠. 다 통틀으면 그냥 12대 그러면 되죠. 그럼 하루를 표현할 때 10으로도 표현되겠죠. 12울이라고 하는 건 음으로 표현하고 양으로 표현할 때는 10. 이제 되죠? 자, 그럼 아침조라고 할 때 12울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0으로 표현했죠. 왜? 하루해가 시작하는 것은 달이 떠서 하루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일어나는 시간부터가 하루 시작이죠. 일단 전제로 하는데
그런데 맨날 야 해가 동창이 밝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하냐. 얘기는 뭐냐면은 너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하느냐라는 얘기는 해가 뜬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자느냐. 하루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꾸물락거리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떠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겠죠. 이미 달은 저쪽으로 치고 그래서 왼쪽에 들어가 있죠. 해는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에서 떠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떠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가버린 거죠. 그 전날은 이미 가버리니까 저 위로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해가 떴다라는 건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밝아졌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밝아졌지만 이 속엔 또 뭐가 있다? 내일이 있다. 그죠? 옆에 있는 이 글자 속에는 현재, 그 다음에 과거, 미래. 미래는 저 땅 속에서 이제 싹 터 나와야 되니까. 됐죠? 이게 아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말고 또 글자 또 뭐가 있죠? 이 글자 쓰는 거? 아침 조자 말고.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 10이라고 하는 건 아침 조에다가 왜 10을 썼는지. 되겠죠? 왜 아침 조자에다 10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럼 낮이라는 건 뭐냐? 괴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어려워하니까 먼저 쉬운 거부터 저도 잘 여러분들 꼬셔야 되죠. 그죠? 학생들이 많이 모였으면 잘 꼬셔가지고 도망 못 가게. 왜? 괴 갑자기 나오면 또 되게 좀 갑자기 어렵게 생각해요. 맨날 태극기 저거 보면서도 맨날 요거 하면서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도 정작 저 이치 설명하려면 어려워하니까 자, 낮. 그럼 낮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냐 이 사람이 글자를 만들 때 낮이라는 것도 글자를 잘 분석을 해봤더니 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율자예요. 붓 대롱이고 그저 털이 되는 쪽이 되고 손으로 잡는 쪽입니다. 이렇게 분율자가 되고 근데 이제 글자를 만들면서 요거 지워버렸죠. 이제 지저분한 거 좀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뭐냐면은 일자를 썼습니다. 날일자예요. 가로 알자가 날일자. 날일자가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일자를 또 그었습니다. 일이라고 할 때 하늘에 일도 되지만 가장 기준선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들 지사문자 할 때 기준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바닥 위에 비치는 해 그림자를 뭘로 그릴 수 있는 때. 다시 말해서 옛날에 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옛날 원래 그 낙양 땅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요즘에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시간의 중심이 네. 영국의 그리니지 천문대는 참 잘 알면서 우리 땅 우리가 그죠 이게 모든 게 서구 중심의 문화가 됐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만 낙양 땅이에요. 낙양 땅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낙양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땅이 동북 쪽이고 이렇게 표현. 우리 땅이 동쪽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낙양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쪽 조선 땅은 바로 해 뜨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상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얘기를 할 때는 중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땅을 어떤 땅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표를 하나 세우겠죠. 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해가 동쪽에서 뜨면은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겠죠. 서쪽으로 되면 이렇게 하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치는 모양을 우리가 그릴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록할 수 있는 때 그게 낮이죠. 아 그랬더니 선생님 낮이라는 글자가 이미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가 있었다? 해시계가 이미 있었겠군요. 됐죠? 굳이 저 신라 경주에 가서 첨성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밤을 또 기록할 수 있는 모래시계, 물시계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기본이 이렇게 되고 저녁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모든 것은 뭘 기준으로 하면 일단 낮이다. 하루 개념은 뭐예요? 하루라고 하는 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날짜를 기록하는 건 달로 기준하지만, 그죠? 요 두 가지가 항상 음양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는 기울어지는 거죠. 서산으로 기울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동안 저 반짝반짝이던 태양빛에 의해서 가려졌던 달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죠. 그 원래 달월자는 어떻게 되느냐? 음기운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가 조금 보인다 해서 하나 그죠? 달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말해서 석자입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길게 그죠? 달이 오래도록 떠 있는 때 그래서 밑에다가 달월자가 길게 끌어가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그러면 천지인 삼재가 되는 거죠. 천지인 모든 삼재의 기운이 그죠? 땅 속에 이렇게 다 수그러져 있는데 오로지 밤중에 달만 길게 이렇게 가 있는 때다. 달이 오래도록 떠 있는 때가 바로 밤이라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글자가 있고 1, 2, 3, 4 수라는 숫자만 얼른 했으면 됐지만 아직은 인류가 글자를 문자를 만들어 쓰기에는 지금 굉장히 요원한 시대입니다. 누구 시대 때? 복희 시대. 그죠? 이제 사람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그러면 요거를 뭔가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도 없이 펼쳐진 하늘이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하늘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하늘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있었을 때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게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극도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움직임, 1월의 운행에 의거해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하늘이 여기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죠. 양기운을 베풀어 주면 땅은 받아야죠.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벌려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땅이 되고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그죠? 땅은 낮고 그 다음에 또 뭘로도 표현하면 나무의 줄기가 되는 거죠. 나무의 줄기 간이 되고 이건 땅에서는 집을 수 있는 간이 지위가 되는 것이 되고 또 이걸 또 뭘로도 표현하냐면 저 위에 있는 거니까 저거는 해가 되고 이거는 달이 되고 이거는 양이 되고 이거는 음이 되고 이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가치를 또 부여하죠. 그건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지만은 그죠? 하늘은 아무리 하늘이 높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땅은 비록 낮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유학의 도가 나옵니다. 하늘은 높고 밝은데 그 높고 밝은 것이 뭐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오죠. 바로 이겁니다. 자, 네가 높고 아무리 자리가 높고 네가 아무리 고고하더라도 혼자 저 위에 있으면 그래 너 혼자 당신이나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 높은 사람이 더욱더 빛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밝은 덕을 아래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사람은 그냥 덕을 아래로 베푼다 이 소리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겸손이 되고 그것이 공순함이 되는 거죠. 아까 공할 때도 뭐예요? 정전법이죠. 자, 임금님 보고 그 맹자에 보면 공수나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옛날 지도자들한테 유학에서는 공수나라 이 표현을 해요. 왜? 지도자가 되어서 뭘 공경하라 이 소리예요? 정전법. 여기 밑에 있는 글자는 마음심의 변형입니다. 정전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가장 먼저 세워라 이 소리예요. 너는 나중이다 이 소리죠. 그래야 그 사회가 잘 돼야 지도자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낮추어야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하늘 봐라 이 소리죠. 하늘은 저 위에 있지만은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강림하죠. 예수님은 강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저 밝은 태양의 밝은 빛이 아래로 강림하는 겁니다. 강림했더니 땅은 가장 아래 바닥이죠. 그래서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속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땅은 뭐예요? 낮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거죠. 내가 낮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를 공순히 낮췄더니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유학의 도입니다.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천지자연 이치가 그렇죠. 그래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두터운 거죠. 그래 음보를 둘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텁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이 속에다 씨를 간직하고 있다가 하늘의 따뜻한 양기운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배태시키는 거니까 이거를 야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정 정도 품고 때가 되면은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다 싹 틔우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땅을 닮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다? 후덕한 사람이다. 땅은 두텁죠. 하늘을 닮은 사람은 뭐냐? 명덕한 거죠. 밝은 덕. 그죠? 고원한 덕은 있지만 밝은 덕을 그래서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보면 명명덕하고 밝은 덕을 밝히고 그 다음 밝은 덕을 밝히고 두루두루 모든 백성들을 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과 같은
후덕한 덕이 있어야 다 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 관이라 표현합니다. 너그러울 관자. 그죠? 관, 너그러울 관자.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말이야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지 혼자만 알고 이건 공부한 자가 아닙니다. 유학에서는. 공자가 유학 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학이 취지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초 시간에 처음에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배우는데 그죠? 어느 한쪽으로 편벽되게 하지 말고 두루두루 배워서 모아라 이 소리입니다. 학이 취지예요. 배워서 모으는데 모르면 지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 성인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죠? 이거 쭉 찾아보고 그래도 이리저리 헤아려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헤아려 보면서 문의변지하라 그랬습니다. 물어서 분별할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의변지 그죠? 모르는 거 묻는 거 선생님한테도 묻고 옆에 벗에도 물었고 또 안 되면 또 책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학문지명. 그래서 뭐 할 건데 뭐 강의나 잘하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배워서 뭐 하려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행합일이라 그랬습니다. 알면은 뭐 한다? 안 그대로 행하는 것.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로 합치되는 것. 지행합일. 지행합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요거 하나 알았으면.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바로 배워서 좀 사람이 좀 세상 이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너그러워져라. 이 소리예요. 관이거지. 박사학위 받고 혼자 잘난 체하고 이거 유학으로 표현하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관이거지가 돼요. 항상 너그러움으로써 거쳐야 내가 사람들 포용할 줄도 알죠.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시오 얘기하는 거지. 포용도 못하면서 너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상대방 비난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요즘에 정치라는 게 이게 없어요. 그죠? 관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포용할 줄 아는데 전부 뭐냐면 자기 주장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자리에 올라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때 거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인을 행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인이행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정전법의 이치에 근거해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8개를 공부하는 것이 되고 자 먼저 글자를 먼저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자 그러면 요거를 옛분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요거는 5분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분은요 혹시 요거 안 받으신 분 가져가시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얼마요? 1,000원. 이거 진짜 1,000원 주고 해야 하나씩. 그러니까 자, 안 받으신 분 가져가시고요. 안 받으신 분 많으시네. 이게 더 많으면 분명히 2번 가져가신 분들 이거